부산교육감님. 네. 네. 지난 6월 달에 부산에서 그 공업용수로 써야 될 그 물을 원수를 해서 58일 동안 부산 시민들이 수돗물 먹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언론에 난 거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낙동강이 해마다 그 녹조 현상 때문에 이게 오염도가 높아지는 게 그냥 물의 오염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농업용수로 써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네.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에서 최근에 그 마이크로시스테인이 검출됐는데 예. 이 마이크로시스테인이 그 함량이 뭐 미국 기준으로 하면 한 7, 8배 정도 되는 그런 게 이제 농작물에서 검출, 물 자체는 이미 얘기가 된 지 오래됐고, 검출됐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낙동강 이 녹조 물로 농업 용수를 써서 이게 생산된 농작물들이 전국으로 이제 가는데, 특히 지금 호남 쪽에게는 아무래도 덜 갈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영남이 경남북, 부울경, 그죠? 이런 쪽에 가까이에 아무래도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이 저는 이제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학교 급식이 과연 안전할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산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신지, 대책은 있으신지. 예. 우리 환경시민단체에서 녹조 현상이 발생한 낙동강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하류 쪽입니다. 하류 쪽에 그 생산한 농작물에 대해서 이 발암 물질인 그야말로 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문제가 방금 의원님 제기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 학교 급식에 해당 농작물 사용 금지 촉구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기간에 녹조 발생 강물로 재배한 농작물로 인한 검사 기준 및 안전성 기준 마련을 그리고 안전성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지금 유통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둔 시스템이 상태입니다. 돼 있습니까? 아니 근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실 급식 식자재 시스템이 작동이 되잖아요. 지자체하고 네. 협력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관련 기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농림 축산부나 아니면은 식품 관련 환경부 예. 식품 관련 그죠? 이게 예.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쨌든 교육청 단위에서 이 급식 식자재로 들어가는 식자재 자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는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교육청 자체적인 해법 같은 거를 좀 강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경남북이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게 이제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고. 물론 경주나 포항은 이제 경북이지만 오늘 사실 인근 지역들이잖아요. 오늘 다 참여하신 지역들이.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학교 시설 중에 내진 이 성능이 제대로 확보된 데가 의외로 많지 않고 특히 이 위험도가 높은 지진이 이미 발생해서 여기가 되게 불안전하다는 게 드러난 이 남북 지역 쪽에도 생각보다 내진 확보율이 되게 낮더라고요. 예. 부산 지금 세 분 다 알고 계시나요? 내진 확보율이 어느 정도 지금 부족한지 알고 계세요? 부산은 어떠세요? 부산은 지금 이제 73.2% 정도 저희들이 되고 있고. 그럼 28% 정도. 그렇습니다. 28% 그러니까 10개 학교 중에 사실은 3개 학교는 안전하지 않다.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면 지금 현재 상태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은 어떤가요? 울산은 그래도 조금 높은 것 같더라고요. 87.8%입니다. 87. 그러면 한 12% 정도가 보충해야 되는 거죠. 경남은 어떤가요? 경남. 예,
저희는 지금 현재 67% 확보되어 네, 있습니다. 좀 낮아요, 그죠? 예, 네,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산도 보니까 경남이 그래서 그런지 올해 이 내진 보강을 위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하셨던 것 같은데 빨리 우선적으로 이 요 세 지역에서는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산 아까 우리 조경태 의원님이 뭐 교육청 신축 관련 뭐 얘기를 다 하셨는데 사실 우선 예산 투입을 하는 게 필요하다. 더군다나 지금 뭐 유초중고 교육에 써야 될 교부금이 남아돈다 애들이 적어서 막 이런 식의 논리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교육감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 안전도 지금 확보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고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저거 한번 보세요. 연결해서 보면 지금 사실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이제 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급속하게 학력 인가 주는 속도가 높은 건 맞지만 최근까지 자료를 보면요. OECD의 기준입니다. 공식 자료예요. GDP 대비 공교육 비율을 유초중 고등학교 보세요. 교부금 말하자면 이제 교부금으로 쓸 수 있는 유초중고의 예산이 OECD 평균보다 엄청 높지 않습니다. 거의 같거나 조금 높을 정도예요. 그리고 고등교육 그 예산은 GDP 대비 보면 사실은 OECD 평균하고 19, 20, 21은요 오히려 높았어요. 1.7대 1.5. 22년에 이제 1.5대 1.5 이게 같아졌습니다. 저기서 이제 고등교육의 문제는 뭐냐면 정부 몫이 작다는 거죠. 정부 몫이 작다는 거고 우리나라 대학생 진행 네, 추가 1분. 네. 이걸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네.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예산 총액으로는 n분의 1을 하면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유초중에서 아이들이 적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남아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지만 수치는 거꾸로 그렇지 않다. 저기서 뚝 떼어다가 대학을 모자라고 고생하는 힘들어하는 대학한테 예산을 띄워줘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들에 저는 교육감님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초중고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잘 지켜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그 내진 관련해서 이제 안전성 문제 얘기했는데 저게 최근에 이 주로 다 영남 지방의 학교입니다. 학교가 홍수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태풍 왔을 때 어떤 상태로 갖고 있는지 그런 학교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다. 그리고 저런 학교들을 안전하게 만든 책임이 교육감님들이 지고 계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실 뿐 아니라 얘기해 주셔야 된다. 예.